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1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도 마무리가 되는 날이고요. 저 이제, 부자빠 주식학교에 돈 빛나도,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11월 달도 활기차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미국의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장중 2100선을 터치를 하면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뒤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에 대비 0.15% 상승,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10월 마지막을. 2083.48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0.53% 상승한 658.5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분 좋게 11월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10월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날이네요. 네. 네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네네네. 너무 지겹다. 아, 너무 많이 들었다. 그 노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노래가 엄청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오늘, 네. 피크 아닙니까? 오늘 피크죠. 네. 그 이용이라는 가수분이 네. 그 노래 하나 가지고 아직까지도, 네, 로열티를 받아서 생활을 짭짤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매년 이제 10월 마지막 날은 네. 돌아오니까요. 우리 돈빛나도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뭐 주식 시황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돈빛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잘 해보고자 이제 시즌 3이 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동안은 이제 부자빠님하고 이렇게 이게 최 이사님하고 겸해서 나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최 이사님 많이 이제 수고를 해주고 네. 계신데 시즌 3에서는 이제 부자빠님을 자주 모셔가지고 부자빠님 시세관으로 핫이슈 종목들, 핫이슈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좋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단은 제가 잘리는 거죠. 포장을 잘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말해주시는데. 근데 네. 뭐 한동안 또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또 오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네. 자,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장중 신고가를 쓰면서 굉장히 또 3046.77로 또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좀 생각보다 더 많이 환호하는 것이고 또 발언 자체도 약간 매의 날개를 좀 표시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생각으로 좀 순화된 그런 말들을 썼더라고요, 파월이. 네, 근데 이게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는 했고 또 매파적인 발언도 나왔죠. 이제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약간 떨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 갖다 붙이죠. 물가가 네네.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정말 뭐 심각한 수준이 오르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네네. 뭐 그러면은 뭐 그럼 좋은 거죠. 뭐.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한다. 오케이, 알았어. 왜냐면 이제 거기 문구에서 삭제를 했어요. 이제 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네네. 이제 계속 달아놔야지만이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빼버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구나. 네네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온 상태에서 그렇다면 네. 금리 인상은 이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갔을 때 금리 인상은 현저하게 정말 뭐 심각한 수준의 물가 인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다. 그럼 뭐 답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인상 안 하고 인하 안 하면은 동결이죠. 동결이다. 동결만 돼도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이 거기서 확 안심을 한 거죠. 현저하게 또 심각한 수준의 물가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동결의 어떤 상황이 당분간 더 유지되지 않겠는가 네네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원했었던 1% 금리 인하는 지금 못 해냈죠. 세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근접하지 않아요. 세 번이면 거의 근접했던 거예요. 0.75 했죠. 0.75. 0.75인데. 0.75를 해가지고 네네. 트럼프가 이제 또 뭐 미국의 적은 파월이다 뭐 이렇게 나올런지 아니면 지금 요즘에 원하는 대로 약달러가 좀
그런 기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냥 뭐 입을 다물고 있을런지 지금은 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요 이야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네네.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이제 성장률이 네네. 원래는 이제 2분기 때 2.0% 성장했는데 이게 이번에 예상치가 1.6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네네. 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1.9가 나왔어요. 이거 많이 나왔네요. 네, 2분기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도 뛰어 올랐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어떤 느낌을 줘버렸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왔다. 뭐 네.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네네네. 여기다가 이제 살짝 악재 같은 재료가 하나 나오긴 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가. 이게 에이펙 회담 장소인 칠레에서 이제 취소가 네네. 되었다는 이제 시위가 지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칠레에서. 네네네. 그 시위가 이제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한 것 때문인데. 네네네. 뭐 이렇게 사람들은 뭐 50원 때문에 왜 시위를 하고 난리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시위가 네네.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 이제 50원 때문에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활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네네네. 정말 아주 사소한 걸로 이렇게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데 이 새끼 하면서 멱살 잡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시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이제 국제 회의 자체가 네네. 취소가 되버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은 만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본 1차 회담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네네. 마카오에서 만나자. 중국이 라고 먼저 네. 제의를 했대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네. 나빠질 건 없네요. 대체안이 바로 나온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홍콩에서 이제 본토에서 만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홍콩에서 만나면 좋은데 홍콩도 거기 시위가 만만치 심하고. 네. 만만치 않은 시위가 있으니까 이제 마카오에서 만나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준 것 같고요. 그렇게라도 만난다고 한다라면 저는 중국은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사인을 하겠다 우리가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몹시 합의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를 좀 단면적으로 안 달라 보여주는 있다. 네, 그런 모습도 같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그냥 이 상태라면은 에이펙이 굳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미중 간의 여기 무역 협상이 되는 것이 더 에이펙보다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네네. 에이펙이 취소되든가 말든가 네, 그건 이제 치워버리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는 된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악재가 실제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뭐 금리 인하 다 재고 네. 있죠. 뭐 트럼프 오는데 약달러 가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도 중국이 안 달라는 것처럼 하고 싶다 했는데 진짜 중국이 안 달라는 것처럼 또 하자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따로 없네요. 뭐 블랙시트도 이제 네. 연기가 됐는 상황이고. 브렉시트는 뭐 끝났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냥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라는 어떤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어제는 있었는데 네네. 뭐 금리 동결하겠다. 음.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것이다. 성장률 좋다. 네네. 이렇게 박아버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why not? 고가 되는 거죠. 네네네. 뭐 S&P 투자해야지가 500이 보여주듯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네.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오늘 장중 2100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 이틀 전에, 10월 29일날 2105를 찍고 나서 좀 조정이 들어왔다가 오늘 오전에 조금 강세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에 좀 반납을 하긴 했는데,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개인들 매도가 조금 오늘 진하게 나왔죠. 1,400, 1,500억 가까이 나왔네요. 네네,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개인들 매도가 아무래도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네.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개인들이 많이 판 걸 보게 되면 이제 제조업 쪽,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사들인 이런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네.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이제 주가를 좀 누르는 모양새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네. 현재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은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합계 물량이 개인들의 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됐을 건데 실제 수급 상태로만 보게 된다면은
그 개인들이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네네. 던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아무리 봐도 그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으로 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대형주를 집어 던지고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거나 네네.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도 물론 개인들이 매도 양상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쪽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수급 동향만 봐서는 사실 물러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위치고요. 네. 뭐 개인이나 아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뭐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횡보 흐름, 즉 내려가지 않는 형태의 모습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위치는 네,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개인들의 이런 움직임이 중소형주로 너무 이렇게 쏠림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네. 종목당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네. 또 대형주 쪽에는 지금 개인들이 빠져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집계를 또 하게 되면 개인들은 또 수익을 못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조금 안타깝네요.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일단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야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수익이 낼 수 있는 네.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네네. 근데 이쪽에서 이탈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또 수익률이 안 나왔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네네. 네,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네요. 네. 최근에 뭐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대형주들도 좀 많이 조정한 종목들에서 반등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중소형 바이오주라든지 이슈들 테마 붙는 종목들이 너무 급등이 강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상한가 30% 상한가잖아요. 그렇게 네, 되다 그렇죠. 보니까 뭐 난 여기서 2%밖에 수익이 안 나고 저기서 30% 수익 나. 그러면 또 그냥 또 넘어가시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떤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시장이 바닥권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많이 이제 상승 견인을 할 때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또 줄을 잘 타셔야 되는데 잠깐 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줄 잡았더니 썩은 동아줄이면은 이건 뭐 그냥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항상 그 얘기만 했죠. 줄 잘 쓰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줄 네.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줄은 잘 서셔야 돼요. 시장을 좀 파악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종목만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좀 큰 그림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움직인다라든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수급 동향일 수도 있겠고 네네. 아니면 뭐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고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다 네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것을 찾게 되면 네네. 사실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수급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변화는 글쎄요 조금 안타깝다라고 봐야 되나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그런 모습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번 이 집계마다, 연말에 집계, 이제 곧 이제 연말 집계 또 나오겠죠. 예, 4분기 또 집계가 나오게 되는데, 약 올리러 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돈 못 벌었다. 뭐 돈 버는 건 네, 외국인들의 기관 투자자들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 항상 좀 이렇게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도 이제 회원님도 한번 이제 통화하다 보니까, 종목들 잘 잡아놓고 분산 잘 했는데, 잘 안 올라가서 조금 지겹다. 인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요즘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잘 참아오셨고 좋은 종목들 많이 담아오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라. 또 그 중에 또 종목이 상승을 안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뭐 200%짜리, 100%짜리 나오고 있는데 확 생각했던 것보다 확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다는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뭐 희망 메시지 하나 전달해 드리면요. 네네네. 제가 또 계좌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네네. 회원 경험에 계좌 올려놨는데 잠깐 볼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 1월부터 네네. 네 계속 적립식으로 우리 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매수해온 종목들이기도 하고 네네. 또 뭐 아빠님 종목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요, 2018년도 1월이 시장의 고점입니다. 완전 고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제가 25일 날 월급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요. 네네네. 29일 날 시장이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계속 내렸습니다. 근데 계좌는 수익이에요. 네네. 수익금이 늘어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적립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그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에 10% 수익이다 그러면 10만 원밖에 수익이 아니지만 네. 500만 원에 10%다 그러면 50만 원의 수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 300% 이런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선음 최시스 뭐 이런 종목도 많이 네. 있네요. 네네. 최근에 이제 네. 이월드가 100% 수익이 또 나타나서 네네네. 이제 수익을 또 챙긴 모습도 있었고요. 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을 많이 또 보셔가지고 네네네. 네, 좋은 후기들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 안 기다렸어요. 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 이제 한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저는 그 정도 오래 안 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계좌의 정의를 일단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계좌를 만들 때 적어도 10년은 안 팔겠다. 10년짜리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거거든요. 10년짜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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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정기적금. 10년짜리인데 이제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100%만 나와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이제 20%니까. 이게 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100% 나와버려가지고 원금은 빼고 네네. 다른 쪽에 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그냥 공짜 종목으로 남겨놓은 그런 식의 어떤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네.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으면요 6개월 기다리든 1년 기다리든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다 해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듯이 네네. 기다리면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수확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저의 어떤 그런 패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2018년도 1월부터 투자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서운 장을 견뎌왔습니까? 근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적립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네네. 오히려 지금은 장이 완전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네. 수익률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10년 후에도 주가가 과연 2,000포인트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10년이면 네. 3,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5,000이 될 수도 있겠고요. 10년이면 네네. 가능하잖아요. 네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98년도 그 IMF 때요. 지수가 우리가 200대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277을 찍었었죠. 네. 그때 이제 현대증권 이익지 회장이 우리 증시 2,000포인트 간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미친놈 봐라. 막 그랬었거든요. 네. 10년 후에 딱 2,000포인트 찍었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찍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5,000 간다 그러면 10년에 5,000 찍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못 쓰면 거의 4천만 가더라도. 네. 그렇죠. 지수가 100% 오르면은 설마 종목이 100%못 오르겠습니까? 네네네. 개별주도 더 오른다고 봐야 그런 되겠죠. 네. 거죠. 그리고 저는 배당이라는 이런 것들 다시 재투자하고 적립식하고 이 모든 게 다 팜 시스템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네, 직접 보여주고 계시고, 회원님들도 네, 지금 수익 난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그렇죠. 계시고. 종목 같이 따라하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직접 보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무량님께서도 계좌를 올려주셨는데, 같은 네네. 리월드를 솔직히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셨거든요? 1년 반 정도 기다리시고, 더블 정도 나셨어요. 네, 순간이죠. 금방 적금도 놓고 1년 기다리잖아요. 정기적금 놓고 1년 기다리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정기적금 1년 기다려서 한 2%, 3%대 못 받잖아요. 2% 못 먹습니다. 못 먹는데 좀 주식 투자는. 은행 가서 세금 띄고 이거 띄고 그러면은 1%대인가요? 1점 몇 프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참 너무 저는 진짜 이자 수익률 너무 짜증나요. 작네요. 네네. 네. 은행 그 대출 이자는 막 5%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대 마진이 얼마입니까 그게? 도둑놈들이죠. 진짜 이게 그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예금금리부터 낮추죠. 그렇죠. 대출금리 한참 있다 낮추고요. 네, 한참 뒤에 낮추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추세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종목 선정에 대한 기술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31일이고요. 덤빈다도 곧 이제 시즌 3을 맞이할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부자판 또 모시고 네. 좋은 얘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팜 시스템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주식 투자는
팜 시스템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도 팜 시스템 안 해요? 팜 시스템 하는데 마세요. 요즘 아직까지 네. 모르시는 분 많으신 것 같으니까 네. 주식도 아, 팜 진짜 시스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초보자일수록 무조건 팜 시스템. 네, 골고루 정석으로 분산해서 가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 팜 시스템으로 하라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마지막 돈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팜 시스템으로 하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